우린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며 동료와 농담을 나누고 저녁엔 가족과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통하고 있을까요? 회의실에서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쌓이지만 정작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죠. 말은 오갑니다. 그런데 이해는 늘 엇나갑니다. 웃긴 건 말이죠. 대부분의 대화는 서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상대의 입이 움직이는 동안 우린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죠.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 현상을 의사소통 행위라 불렀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해를 향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대화란 무엇일까요? 설득이 아닌 이해, 논쟁이 아닌 공존, 이기는 언어가 아닌 머무르는 언어. 오늘은 그 언어의 철학을 이야기해봅니다. 하버마스와 함께 진짜 대화의 조건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말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발언합니다. SNS에는 의견이 넘치고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며 숏폼 영상은 3초 안에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말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린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단절됩니다. 더 많이 표현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버마스는 인간의 언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도구적 언어. 누가 옳은지, 누가 이기는지 따지는 말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죠. 둘째, 의사소통적 언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언어입니다. 우린 보통 전자로 살아갑니다. 효율, 결과, 승리. 빠르게 요점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며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칩니다. 그게 경쟁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하버마스는 말합니다. 진짜 대화는 이길 때가 아니라 멈춰들을 때 시작된다고. 웃긴 건 말이죠. 우린 소통 스킬은 수없이 배웠지만 침묵의 기술은 커리큘럼에 없습니다. 회의 시간은 늘리면서 말 사이의 여백은 줄였죠.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배우지만 침묵의 기술은 배우지 않습니다. 가끔 회의의 KPI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회의했다. 성과. 회의록 10페이지. 이건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하게 다뤄집니다. 신라의 승려 원효는 화쟁을 말했습니다. 논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논쟁 속에서 조화를 배우는 것. 하버마스의 대화 윤리는 그 서양판입니다. 다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름 속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그럼에도 계속 말합니다. 왜일까요? 혹시 우린 대화가 아니라 대화하는 척을 연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버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공존을 실험하는 실험실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린 보통 언어를 수단으로 봅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상대를 설득하는 수단, 거래를 성사시키는 수단. 하지만 하버마스에게 언어는 그 자체로 관계입니다. 말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대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진짜 대화는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언어 안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가 타자의 얼굴 앞에서 윤리적 책임을 말했듯 하버마스는 타자의 말 앞에서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타자의 말 속에는 나의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언어, 그걸 마주할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웃긴 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말이 통할까? 가 아니라 이 말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회의 중에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논리를 경청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찾습니다. 반박할 포인트를 찾는 거죠. 하버마스식으로 말하자면 그건 이미 의사소통 행위가 아닙니다. 전략 행위입니다. 이해가 아닌 통제의 언어죠. 그렇다면 진짜 대화란 뭘까요? 하버마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대화는 말의 성공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는 기술이라고.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 멈춤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상대가 말을 끝낸 뒤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상대의 말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기다리는 것. 그게 이해의 시작입니다. 요즘 우리는 답장이 30초 늦으면 시스템 오류로 인식합니다. 일십은 의사소통의 여백이 아니라 관계 종료로 처리되고요. 물론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누가 이겼는지도 불분명하죠. 그래서 우린 안 합니다. 빠르게 요점 정리하고 명확하게 결론 내리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묻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될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린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하면서 동시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이 정해줍니다. 둘째, 권력이 정해줍니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제3의 답을 제시합니다. 옳고 그름은 합리적 담론 속에서만 결정된다. 즉, 진리는 이미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함께 말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불안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확신을 주지 않거든요.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원효가 말했듯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하버마스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진리는 대화 속에서 태어나고 대화로 돌아간다. 이건 단순한 철학적 유희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윤리구조 전체를 바꾼 발상이었죠. 법, 정치, 언론, 공동체 모두가 합리적 담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건 신의 뜻이 아니라 법리적 담론의 결과여야 합니다. 정치인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건 권력의 독단이 아니라 공론장의 합의여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할 때 그건 선동이 아니라 사실과 논증이어야 합니다. 하버마스는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으로 이상적 대화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두가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오직 합리적 이유로만 설득되어야 합니다. 셋째, 권력이나 폭력이 개입해선 안 됩니다. 웃긴 건 말이죠. 이런 상황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는 늘 위계가 있고 토론장에는 늘 큰 목소리가 이기며 공론장에는 늘 자본과 권력이 개입합니다. 현실 회의실의 이상적 조건은 종종 이렇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한쪽만 향하고 상사의 시선도 한쪽만 향하죠. 그럼 하버마스는 왜 이런 이상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불가능하더라도 상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상상 자체가 현실을 조금씩 바꾸니까요. 완벽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노력을 멈춥니다.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순간 우린 조금 더 나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불가능의 설계를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최소한 불가능의 반대 방향으로 걷거든요. 그게 이상의 힘입니다.
도달할 수 없어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린 흔히 오해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 대화가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합니다. 대화를 끝내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버마스식으로 보면 오해야말로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다는 건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슬로베니아 철학자 지젝은 말했습니다. 우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 반복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하버마스는 그 반복 속에서 배움을 봅니다. 진짜 대화는 오해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통해 서로를 배우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이 배운 순간은 모든 게 술술 풀렸을 때가 아닙니다. 막혔을 때, 엇나갔을 때, 충돌했을 때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당신의 세계는 조금 넓어집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늘 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일치하는 사람. 편합니다. 오해도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눈빛만 봐도 알죠. 사실 가끔 우리가 원하는 건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티셔츠일지도 모릅니다. 팀 문화, 밈, 슬로건 다 맞춰 입으면 덜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세상을 바꾸는 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 내 언어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내 세계 밖에 있는 사람,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는 조금씩 확장됩니다. 세계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하버마스는 이걸 지평의 융합이라 부릅니다. 내 지평을 내리고 타자의 지평을 올리는 동안 생기는 겹침의 구역, 거기서 새 의미가 납니다. 그건 내가 맞거나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오해는 불편하고 충돌은 피곤하며 통하지 않는 대화는 좌절감을 줍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쉽게 통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가 이미 아는 걸 재확인하는 것. 진짜 대화는 불편합니다.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피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 줍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하버마스는 묻습니다. 그게 정말 대화입니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방식입니까? 하버마스의 언어 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한다. 언어는 불완전하다. 세계를 완벽하게 담을 수 없다. 그러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앞에선 입을 다물어야 한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에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하는 행위 자체가 서로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뭔가 빠지고 왜곡되고 오해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어가 완벽했다면 한 번 말하면 끝이었겠죠.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린 다시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다시 설명하고 또 시도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언어의 윤리입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린 정확한 표현을 추구합니다. 명확하게, 간결하게, 오해 없이. 하지만 정작 대화가 풍요로워지는 건 부정확한 순간입니다. 말이 막히고 표현이 서툴고 뭔가 이상하게 들리는 순간, 그때 상대는 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말이 막힐 땐
카톡 이모티콘이라도 보냅시다. 당신의 진솔한 감정을 담은 이모티콘 하나가 나는 아직 대화 의지가 있어요를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원효의 화쟁이 마음에 좋아였다면 하버마스의 대화는 이성의 화쟁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철학이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진리는 어느 한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말과 침묵 사이에, 이해와 오해 사이에 하버마스는 말합니다.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식이다. 우리가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진짜 대화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바로 말하려는 시도 속에 있으니까요.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통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주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이 낯설어도 그 안에 잠시 머무르는 것,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다름을 견디는 것. 원효의 말처럼 다름은 다툼이 아니라 깨달음의 또 다른 길이다. 하버마스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는 합의가 아니라 합의로 가는 대화의 길이다. 웃긴 건 말이죠. 진짜 대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늘 잠정적이고 미완이며 열려 있습니다. 우린 흔히 대화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에 도달하거나 해결책을 찾거나 누군가 설득되거나. 하지만 가장 좋은 대화는 끝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그 미완의 여운 속에서 우린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사람으로 남습니다. 하버마스가 평생 주장한 건 결국 이것입니다. 대화를 멈추지 마라. 통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지쳐도, 좌절해도 계속 말하라. 왜냐면 그게 인간이니까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 인간은 대화로 삽니다. 완벽하지 않은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존재. 그 애씀 자체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하십시오. 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대화는 미완입니다. 그 미완이 우리를 사람으로 남깁니다. 그러니 오늘 대화의 목표는 결론이 아니라 머물므로 두죠. 멈추고 머물고 다시 말하는 일. 그게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완 속에서 우린 계속 사람으로 남으니까요. 대화는 끝났나요? 아닙니다. 점심 먹고 계속하죠.